자, 공통수학 2 명제 두 번째 파트 2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열심히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명제의 역과 대우예요. 역. 뭔가 느낌이 오죠? 역.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앞에 P이면 Q이다일 때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었다면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바꾼 거. 그리고 대우는 이 역을 한 다음에 각각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역했다가 더 낫겠다. 그죠? 본 명제를 부정한 다음에 역했다. 그죠? 부정의 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이 대우가 갖는 이 대우 명제가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뭐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있을 때 역하라는 건 가정 조건 바꾸라는 얘기니까 가정 결론 바꾸라니까 Q이면 P가 되겠죠? 그럼 P면 Q이다를 또 그러니까 대우라는 것은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하면 not P, not Q가 되고 그 부정한 명제의 역이 얘가 되는데 얘와 얘가 서로 대우 관계가 있다. 즉 부정의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대우라는 것은 부정하고 역하면 그게 대우죠. 이 원래 명제와 얘가 대우다. 그럼 얘도 부정하고 역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대우 명제의 관계를 갖는 거죠. 얘도 부정하고 역하면 얘와 얘가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더 해보고 갈게요. 여기도. 자, 역은 뭐냐? 서브라는 거죠. 그럼 not Q는 P 이게 역일 거고요. 얘도 P이면 not Q. 자, 대우는요. 역하고 부정하는 거란 말이야. 역하고 부정해도 부정하고 역해도 상관없죠. 그럼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not Q가 아니라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not P 이게 이 명제의 대우. 얘도 역의 부정 not P이면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일단은 뭐 역은 그냥 쓰면 되죠. 거꾸로 쓰면 되기 때문에 역은 그냥 제가 말할게요.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이면 x는 1이다. 정삼각형이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이제 역인데 일단 역명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x제곱이 1이면 뿔마 1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x제곱은 1이면 x가 1이냐? 이거는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죠. 왜냐하면 얘가 뿔마 1인데 얘는 1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거짓. 자, 대우는 이거를 부정하면 되죠.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때요? x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 x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닌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이면 x는 1이냐? 이런 얘기인데 얘는 근이 뭐죠? 1이죠? 1이 1인 거니까 오케이, 역명제도 참이 되는 거고 대우는 아니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럼 당연히 x제곱 얘가 x-1의 제곱은 0인데 얘가 0이 아니니까 x는 1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다. 참참. 자, 그 다음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어때요? 이게 역인데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죠. 이건 참이죠. 그러니까 역은 참. 그럼 대우는 정삼각형이 아니면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 내각의 크기 합이 같지 않아요? 무조건 같이 삼각형인데.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아니면 크지 않다죠. 미안.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 내각의 크기 합이 아니고 세 내각의 크기
아유, 다시 잘못 해석했어요. 선생님 다시 해볼게. 정삼각형이면 선생님은 세 내각의 크기가 뭐 합이 180이냐 묻는 줄 알았는 게 아니고, 정삼각형이면 세 내각의 크기가 60, 60, 60으로 같죠? 그러니까 여기 참이 되는 건데, 걔를 부정하면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 내각의 크기 합이 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역도 참이고, 그래요. 대우도 참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니? 당연히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역은 참인데, 자, 이거는 대우를 한번 써드릴게요. 이건 뭐야? 이걸 부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1보다 작으면이죠. 1보다 작으면 x제곱이 1보다 작니?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때요? 아니죠. 왜? 음수가 돼도 제곱이 되면 1보다 큰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우는 거짓이야. 여러분 이거 쓰면서 좀 느끼셨나요? 느끼신 친구가 있다면 정말 멋진 친구죠.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었어. 그러면 대우도 항상 참이 돼요.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지? 그래, P가 Q 안에 있단 말이야. 이게 전체가 있다라고 치면 뭐 이렇게. 근데 P면 Q이다의 대우가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not Q는 뭐 여기죠. 요 부분. 근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 여기가 not Q예요. 근데 not P는 이거죠. 이 P가 아닌 거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품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참이었던 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대우를 놓고 봐도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우 명제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언제 쓰냐면 본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나네.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특히 이제 부정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정되어 있는 명제들 있죠.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 그때 대우라는 명제를 이용해서 아 그래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려우니까 내가 대우를 구해서 대우의 참거짓으로 본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해 보겠다. 아주 좋은 얘기인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이면 not Q가 참이래. 그러면 이게 본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역의 부정의 역. 그러면 뭐야? Q이면 그렇지, not P이다. 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 되는 거니까 이 대우 명제인 걸 찾아보면 그러네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우 명제가 갖는 엄청난 아주 효과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얘도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대우를 구하면 not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t P이면 Q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자, 여러 가지 문제를 넣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얘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거의 부정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뭐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명제와 역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명제와 역이 왜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그건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겠지. 자, 보자. P, Q가 오케이. 그럼 얘 뭐야? 이게 참이니까 Q이면 P이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참인 명제라는 거죠.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일 거야.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일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 4번이 참이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단 논법이라는 게 여러분 뭐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선생님은 그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일단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어떤 명제가 두 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었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P가 Q 안에 있는 거고 P가 Q 안에 있는 거죠. P가 Q 안에 있는데 Q가 R 안에 있으니까 R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당연히 P도 R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A가 B이고 B가 C이면 A도 C인 것처럼 A, B, B, C 같으니까 A랑 C랑도 같죠. 이게 3단 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그냥 꼬리물기라고 하죠. 꼬리물기. 꼬리를 물어. 꼬리가 물리면 P면 R이다가 참이 된다. 꼬리물기 논법. 뭐 우리끼리 뭐 말하는데 뭐 어때? 그렇죠? 그래서 꼬리물기로 꼬리가 물리면 이 앞에 거랑 그 결론이 서로 또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이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두 개 준단 말이야. 그러면 P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그쵸? 그러면 보여요? 일단 얘는 바로 묶이네요. 이게 꼬리가 물렸죠. 그러니까 답은 P이면 나달도 참이 되는 거고 얘도 참이면 얘의 대우인 R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P이면 나달이 여기에 P이면 나달이 없네. 왜 없어가 아니라 그거에 대우를 찾는 습관. 대우. 그쵸?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P면 낫Q. 안 물리죠. 낫Q가 없고. 근데 얘를 대우를 구하면 낫Q이면 R이네요. 오케이. 낫Q가 꼬리가 물려요. 꼬리가 이렇게 물린 거야. 그러면 P면 R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P면 R이다 참인 거죠. P면 나달이다? P면 나달이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Q이면 이건 이거의 대우죠. Q이면 P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얘 대우는 Q이면 R 맞고 그쵸? 나달이면 P다. 이게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인 나달이면 P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우 명제 구해놓고 꼬리 물리고 꼬리 물린 거 참이다 하고 또 그거의 대우도 참이다라고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꼬리 물기 3단 논법에 의해서. 자, 그다음 이제 조건이 어떤 류의 조건들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이 보이는 건데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여러분들 이제 이 기호를 쓰세요.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등호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기호의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해보자.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뭐 충분 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에 개가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개, 멍멍이 개. 그리고 Q가 이제 포유류라고 해볼게요. 포유류, 개, 멍멍이, 독이죠, 독. 그러면 이게 P집합이고 이게 Q집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P이면 개이면 포유류냐? 개이면 포유류냐? 이거 맞죠? 그래요. 개이면 포유류냐? 맞아요. 근데 여기 포유류면 개예요? 포유류가 개만 있어요?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개가 포유류이기 위해 충분해요? 뭔가가 필요해요? 개가 포유류이다라는 것이 뭐가 필요해? 충분하죠? 개가 포유류이기 위해 충분하다. 근데 거꾸로 포유류가 개이기 위해는 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Q가 포유류가 이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포유류가 개이기 위해 충분해요? 아니면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멍멍 짖어야 되고 네 발로 걸어야 되고 그죠? 뭐 인간과 교류를 잘해야 되고 교감을 잘 누리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예를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본명제는 거짓이 되고 영명제만 참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P가 어떤 조건들이 무슨 조건이기 위해 뭐 필요하다, 충분하다, 이 포함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도 보면 이 교재에서는 뭐 P면 Q이다가 주는 쪽이 P는 충분해서 주고 Q는 필요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충분해서 주고 필요해서 받는다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뭐 충분하니 뭔가가 필요하니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제 뭐 센스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본명제도 참이고 영명제도 참인 거야. P도 참이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서로 상등인 개념이죠. 그래서 P와 Q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동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개포유류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명제를 이용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한번 판정하는 건데 봐요. X는 자연수, 정수야. 이건 뭐 우리끼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 자연수가 정수이기 위해서 충분해요, 필요해요? 자연수는 정수잖아. 그러니까 충분하죠. 근데 정수가 자연수이기 위해 필요해요, 충분해요? 필요하죠. 뭐 정수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이 있으니까 자연수는 양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수 중에 양의 정수여야 돼라고 하는 뭔가의 조건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P가 자연수가 정수이기 위해선 충분하고 정수가 자연수이기 위해선 뭔가 필요하다. 필요해, 충분해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얘도 2의 배수가 4의 배수이기 위해 충분해요, 뭔가가 필요해요. 응? 봐봐. 2의 배수가 4의 배수, 2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2는 4의 배수가 아니라 6도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데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충분하죠.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x제곱이 1을 만족하는 거 뿔마 1이란 말이야. 절대값이 1이 나오는 것도 뿔마 1이란 말이야. 아, 이건 보나마나 서로 같은 집합을 가지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겠구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조건들이 그 조건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하는 거지. 뭐 필요 충분 명제, 이런 이 명제에 대한 얘기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충분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가보자.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P는 X는 2죠. 그치? 그럼 X가 2이래. X가 2인데 X가 2이기 위해 얘가 X제곱이 4이기 위해서 충분하죠. X가 2면 X제곱은 4. 충분하죠. X제곱이 4인데 그게 X가 2라고 얘기하려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네,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X가 2면 X제곱 4 맞죠? X제곱이 4라고 해서 X는 2는 아니죠?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그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의 약수는 1, 2, 5, 10이고요. 5의 약수는 1, 5밖에 없죠. 그럼 포함 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1, 2, 5, 10이면 1호니? 아니죠. 이 명제는 틀렸고 1호는 1, 2, 5, 10이니 네, 포함 관계가 맞죠?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딱 봐도 얘가 정리하면 x는 3보다 작다가 되고 얘도 x는 3보다 작다가 됐으니까 이 두 개의 해집합이 서로 같으니 얘는 서로 네,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가 네, 개념으로 끊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올려드린 것처럼 또 대표 문제들은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명제를 잘 이해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선생님 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소충대필. 그래서 근데 이것보다 소충대필보다 소 앞에가 작으면 충분하고 앞에가 크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던 포유류 계획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까지가 명제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 수업은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이 절대부등식이 좀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에 또 부등식에 대한 파트가 나오니까 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